안녕하세요, 체린입니다. 요즘 제가 댓글에 왜 이렇게 예뻐졌냐 이런 댓글들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이 달려서 제가 그동안 예뻐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배웠던 모든 정보들을 탈탈탈 털어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실물로 봤을 때도 뭔가 확실히 변했다 하는 지점들도 있었고, 변한 게 사실 한 개도 없는데 실물은 똑같지만 카메라 빨이 잘 받는 이런 스킬들을 터득한 것들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서울경제TV를 합격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서울경제TV 최종 면접까지 갔었거든요.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면접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꿀팁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락입니다. 사실 이 경락은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화를 했던 관리였고 효과가 정말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4번을 경락을 받았는데 얼굴 라인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느낌이 저는 되게, 그게 뭔 말이지? 기분상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정말 이 경락을 받으면서 얼굴 라인이 정리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실제로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옆광대랑 사각턱이 얼굴형에서 컴플렉스라고 하면 컴플렉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요거는 실물로 봤을 땐 사람 얼굴이 입체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여백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은 너가 광대가 어딨어? 너가 사각턱이 어딨어? 여백이 어딨어? 라고 하는데, 이 카메라가 여백이 펼쳐져서 보이기 때문에 광대나 사각턱이 있는 분들은 실물에 비해서 훨씬 카메라 빨을 못 받는 저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경락을 하면서 실물도 좋아졌지만 실물 그 변화 이상으로 카메라에서도 확 주는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같은 곳에서 받아도 효과가 엄청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이 나뉘는데, 내 얼굴이 못생겨 보이는 이유가 살 때문인지 뼈나 근육 때문인지 요거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얼굴에 살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인모드를 맞으려고 피부과에 갔었는데, 어차피 저는 인모드를 맞아도 효과가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뼈의 골격 때문에 얼굴에 여백이 많아 보이는 게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경락을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샵 바이 샵이 심하긴 한데, 제가 간 샵은 아프기로 엄청 유명한 샵이었던 거예요. 눈물 콧물 빼면서 엉엉 울면서 나왔고요. 멍이 정말 심하게 들어서 어디 가서 폭력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정도로 멍이 심하게 들었고, 그래서 촬영 직전이나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너무 붓고 멍들어서 오히려 하지 못했어요.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정도로 멍이 들거나 아프지 않았음에도 효과가 있는 샵들 도 많다고 해요. 제가 간 샵이 정답은 아니니까 잘 자신만의 샵을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세부적인 비포 애프터 리뷰들도 따로 한번 기획해서 만들어 볼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선크림만 바르고 생얼로 다닌다, 이게 오히려 되게 선순환으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피부가 어느 정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화장을 좀 자주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피부 나이가 조금 더 어리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신이 피부가 콤플렉스라면은 두꺼운 피부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피부 화장을 내려놓고 최대한 선크림만 바른 채로 피부를 가볍게 유지를 해주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피부를 좋게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익히게 됐습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 얼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면은 외우고 쓰고 이러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예뻐지는 거는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외모에 대한 공부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카메라로 찍고 스스로를 모니터링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얼굴을 공부할 기회가 많았는데, 꼭 방송 쪽에 종사하거나 카메라로
내 얼굴을 찍을 기회가 많은 분이 아니시더라도 내 얼굴을 휴대폰 후면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고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상상했던 내 표정은 이런 표정이었는데 막상 영상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상상했던 그 표정이 아니네?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얼굴 근육을 자유롭고 유연하게 사용하는 게 매력을 극대화하고 예뻐지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예뻐지는 공부의 시작은 나의 얼굴을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이렇게 내 얼굴을 분석했으면 전문가의 뷰티 유튜버 채널을 정말 많이 보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맞는 특징이 있다면은 그거를 다 파일에 모아서 메모를 해 놓습니다. 이 파일 메모한 거는 저번에 예뻐지는 방법 1탄 영상에서 댓글 써주신 분들께 PDF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는 레어리님 컨설팅도 받아봤지만 이 컨설팅을 받은 것보다 그 이후에 레어리님 동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 얼굴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적용해보고 화장법도 바꿔보고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쌍꺼풀이 얇은 쌍꺼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눈을 부릅뜨면 쌍꺼풀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진이나 영상에서 제가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으면은 그냥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되게 안 예쁘게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상을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로 눈을 선명하게 떠야지 눈이 적당히 커 보이면서 내 쌍꺼풀이 없어져 보이지 않는 정도인지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눈 화장에 섀도우를 너무 색감을 많이 올려버리면은 얇은 쌍꺼풀 특유의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깨끗하고 청순한 느낌인데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면서 나의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라는 레어리님의 영상을 보고 저도 이제 섀도우를 거의 얹지 않고 베이스 섀도우 정도만 바르고 있는데 이때가 제가 엄청 섀도우를 두껍게 얹고 색조를 진하게 했던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제 매력이 살고 예뻐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대한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고 단순히 보고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메모도 하고 나만의 얼굴 분석 노트도 만들어서 공부하듯이 접근하시면은 더욱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표정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세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상상한 것 같은 표정과 실제 내 카메라에 비치는 내 표정이 같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만큼 웃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웃고 있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못생겨 보이더라도 방송이나 중요한 촬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얼굴을 풀어줍니다. 이렇게요. 최대한 나의 얼굴을 꾸깃꾸깃 얼굴도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페이스 요가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주 해주면서 뻣뻣한 얼굴일 때 이만큼 웃어야지 했던 게 이렇게 얼굴을 풀어서 유연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표정을 짓는 거라면 훨씬 나의 매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 꼭 촬영이나 그런 중요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습관적으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마구마구 얼굴을 꾸깃꾸깃 움직여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예뻐지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데 저는 예전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눈빛이 살아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내 눈빛이 그냥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유튜브 찍긴 찍어야 되는데 귀찮고 이런 것들 때문에 피로감이 쌓여서 어떤 카메라에 말을 할 때 죽어있는 눈빛인 거예요. 그냥 말만 막 번지르르하게 잘 하고 있는데 내 표정을 보면은 전혀 뭔가 따뜻하지도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필요하기도 해서 이랬던 것 같기도 한데 눈빛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내 눈빛을 잃지 않는 결정들만 하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풍요롭지 않다고 느끼면은 그게 정말 눈빛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눈빛을 살릴 수 있는 결정들만 하고 살아야겠다. 제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만큼 여러분도 예뻐지기 위해서 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나의 눈빛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고, 만약에 그 눈빛이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왜 이런 눈빛을 가지게 됐을까? 어떤 나에게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까를 고민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뻐지는 법에 대해서 또 다루고 싶은 영상들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배웠던 혹은 경험했던 많은 자기 관리 꿀팁들을 꾸준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